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8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두 번째로 연임을 지명받은 이주열 총재는 개인적인 기쁨보다 책임의 막중함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1.2%, 소매 판매액 지수는 1.7% 늘었고 설비 투자 지수는 6.2%로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일부터 경남제약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눈 경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에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3일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반등하면서 오늘장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3월 올해 첫 강연에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입니다. 작년 11월 강연에 했었던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강연에 올해 첫 강연회인 만큼 대표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도 꼼꼼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대표님의 이런 좋은 기운도 받아가시고 교육 내용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응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3월의 첫 주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강연회인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서울경제TV에서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 강연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상적으로 이게 1, 2주 전에 일정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몇 달 전에 이제 이걸 기획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묘한 시점에 일정을 잡았고요. 현재 일주일은 평소에 거의 한 3개월하고 맞먹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그 2시간 정도 이제 준비하면서 정보 위주로 들으려고 그랬어요. 정보 위주로. 그러면, 2시간 동안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주 입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별의별 걸 다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텍스트도 준비했고, 나름대로 제가 지금 강의안을 지금 마련했는데, 과연 이걸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청중들에게 텍스트 전달해 줘도 저는 별도로 텍스트 없이 그냥 바로 강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마치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할 때 수업하듯이 일일이 다 메모까지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뭐 워낙 강의 경력이 좀 기니까 그런 걸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드리고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강의 안에다가 텍스트로 전부 다 제가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시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보신다면 대표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 지수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도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지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400선 지지에 대한 의미 부여는 반대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4%가 빠지 25.20포인트가 빠지 2402.16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수에 대한 상황을 좀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2400선, 지지가 좀 됐구나, 2400선에 대해서 좀 단단한 흐름이구나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장 한마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 2402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400선에 대한 지지 의미 부여를 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네, 제가 장중에 트위터를 통해서는 2400선이 이탈하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400선이 이탈이 안 되면 어쨌든 괜찮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장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최근에 평택촌놈 트위터를 통해서 장중에 긴급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트위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긴급 전략을 드린다든가 뭐 긴급 방송할 때 이제 트위터로 제가 이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그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트위터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미 부여를 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오늘 2400선을 겨우 지지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어차피 코스피는 25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현재 그 미국 선물도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저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연역법 쪽 측면은 뭡니까? 뭔가 결론부터 내리고 이제 어떤 근거라든가 이 요소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귀납법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혼용한 다음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그 말씀 드렸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귀납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요소를 갖다 놓으니까 아니에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2402선에 끝났는데 문제는 양봉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양봉이 안 나왔어요. 음봉이라는 게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1월 30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죠. 최고점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뭐 이제 약 한 달 정도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구정이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뭐 한 달이 채 안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에 대해서 개인은 4조 원 순매수, 외국인은 2조 5천억 순매도, 기간은 1조 5천억 순매도했어요. 어렵다고 봐야죠. 무슨 얘기냐? 이 기간에 외국인이 또 기간이 매도할 때 그거를 개인이 다 주워 담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에서 급락장에서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는데 반등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이긴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결에서 가끔 기관이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07년 장세였어요. 2007년 장세에 외국인은 던졌어요. 그리고 기관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이 처음으로 외국인을 정말 이겼던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2007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이 이긴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대외 증시 그 미국 선물을 봐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도 현재 당연히 하락 중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도 미국이 추가로 하락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강연에 오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어디가 지지가 되면 여기서 반등 나오고 어디가 이탈되면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정말 시황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걸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냥 정보 위주로 그냥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별의별 걸 다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교육적인 팁 중에서도 딱 압축해가지고 요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제 뭐 주식 전문가 이제 몇 년 안 하거든요. 오래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주식 전문가를 선별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안 해도 상관없다. 예비 투자자들. 앞으로 언젠가 할 사람들도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오세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교육받으면 이건 정도를 걷는 길이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등락 요소 핵심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현재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북한 문제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저는 항상 10가지에서 15가지 등락 요소를 항상 딱 세팅해놔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두세 개씩 뺍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10개에서 15개도 장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최고의 노하우예요. 등락 요소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알려준다 한들 뭘 갖다 대입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북한 문제인데 미국 시장은 어떠냐? 대세 하락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뭐 100%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99%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했을 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고요. 추가 하락은 당연하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현재 딜레마에 빠진 게 완전히 이제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곧 김정은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라는 표현보다 김정은이 맞겠죠. 그리고 태도 불변의 미국. 미국은 지금 뭐 전혀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식이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자. 그게 아닌 대화는 아예 놓고 하지도 말아라. 시도도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완전히 핵과 미사일 폐기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마음이 됐으면 준비가 됐으면 그때 오라 이거예요.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미국은 그 상태예요. 북한은 어떠냐?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에도 그랬죠.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국제정세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 전문가가 무슨 국제정치도 얘기하고 막 그러나. 그거는 초보자의 발상입니다. 왜?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등락 요소는 분석을 다 해야 돼요. 저는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뭐 대선, 심지어 제가 미국 대선까지 예측했잖아요. 제가 트럼프 당선되는 거 예측을 해서 적중을 했어요. 미국 대선 직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트럼프 될 거라고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딜레마입니다. 포기를 안 하자니 미국이 군사행동할 것 같고 포기를 하자니 김정은이 자신이 신변이 위협받아요. 미국이 살려둘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상태가 더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상반기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상적인 분포에서 어떤 시황 등락 요소가 되는데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강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하는데요. 그때까지 맞춰 오시면은, 제대로 된 강의를 다 드릴 수 있는 거고요. 4시 정도에 오셔도 텍스트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셔도 어쨌든 텍스트는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찾아오실 거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그냥 구로 고민해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고요.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텍스트를 또 수정합니다. 그리고 내일 드릴 종목을 이미, 정해놨지만 또 한 번 점검합니다. 왜 그러냐? 주식은 현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강의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하면 돼요. 근데 항상 현재성이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최종 점검하고 내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항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이 하는 강연에는 꼭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 주식 전문가 강연에는 사실 이용당하거든요. 가봤자 호객행위나 하고 온갖 그냥 그런 것만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강연에 오신 분들 알 겁니다.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께 뭔가 드리려고 준비하고 또 이번에 서울국제 TV에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오신 분들은 아마 돌아가실 때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가득 찬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 그렇다고 확실하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에 대한 부분은 미국 시장과 북한 문제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지지에 대한 부분, 하지만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도 2,400선은 지지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큰 의미가 없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외국인 매수 때문에, 덕분에가 아니라 때문에입니다. 상승 마감해줬는데 좀 전에 코스피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 코스닥 차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플러스 양봉 나왔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거의 엽기적입니다. 네, 엽기적이에요. 지금 61선이 안 깨졌거든요.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코스피가 다시 올라가면 코스닥도 아마 전고점 뚫고 또 한 번 움직여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추월하게 나오면은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진짜 급락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나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도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는 좀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제 판단으로는 정말 전 코스닥이 불안해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빠지게 되면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오늘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런 흐름이 매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부분, 코스닥 시장 안에 편입된 종목이라면은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펄어비스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양대 마켓 1등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인바디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자, 검은 사막 이 모바일 양대 마켓 1등 소식의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거래량도 증가가 됐고요. 17.24%가 급증하면서 28만 4,200원 오늘 종가 마감이 됐고요. 최고가는 28만 5,300원까지 기록을 했던 펄어비스입니다. 자, 지금 계속 고점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 소식이기도 하고 오늘장에 상당한 탄력 보여줬네요. 네, 일단 고평가되어 있고요. 뭐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에 대한 뉴스 그리고 이슈가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펄어비스는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에 대해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리죠. 다음 이슈는 인바디가 올라왔습니다. 뭐 같은 소식인 것 같아요.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자, 오늘 인바디는 6.26% 상승하면서 44,9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뭐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37,000원대까지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직전 고점까지 뛰어넘은 상황이네요. 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관망인데, 이 종목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바디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시면 체지방하고 근육 이런 거 측정하잖아요. 이렇게 양말 벗고 올라가서, 예, 그거 하는 기계 만든 그 회사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5년 전만 해도 5,000원이 안 됐어요. 5,000원이 안 되다가 이제 55,000원대 넘어갔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 초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인바디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관망하던가 뭐 잘해야 단기 매매가 맞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이상한 바이오보다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뭐 이것도 헬스케어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혀보세요. 지금은 중기 매매하기 뭐하지만 만약에 지수가 급락한다든가 그리고 과도하게 조정받았다 싶을 때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 역시나 앞서서 펄어비스와 같은 의견이십니다. 보유자에 대해서 현재 부근에서 매도 후 다시 가격적인 눌림이 있을 시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좀 급락했을 때, 뭐 과대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은요, 인바디와 펄어비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 보면요. 이 전에 44,000원대 지지가 된 이후에 최근에 반등하면서 오늘장은 좀 길게 양봉 뽑아냈습니다. 6.32% 상승하면서 48,800원에 오늘의 종가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에 한국전력도 뭐 같은 흐름에서 살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 종목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스 업종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공공재 개념의 주식이다. 그러니까 공공재 개념의 대표적인 주식이 뭐냐면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간단해요. 전기가스 업종이나 통신 업종은 절대로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망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박이 터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왜? 만약에 전기가스라든가 통신업종이 대박이 터지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하고 통신업종은 이런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망하게 방치하지도 않고 대박이 터지게 하지도 않아요. 일정한 수준에서 수익이 나게 해줍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공공재 말 그대로 이거는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전기가스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통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지금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밀립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제조업 종에 비해서 밀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기전자였잖아요. 어떤 때는 화학, 어떤 때는 운송장비 이런 거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이 훨씬 더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공공재가 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전력 얘기했었는데 현재 보면 한국가스공사, 뭐 삼천리, 지역난방공사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하기 좀 아깝다. 그리고 일부자는 조정 시에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홀딩을 조금 더 유지하라라는 의견이시고 이후에 끌고 가신 이후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은 오늘 상당한 탄력을 받았죠. 19.34% 상승하면서 오늘은 3,000원대를 돌파합니다. 3,085원에 종가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일단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최고가가 3,360원을 기록을 했고 남북 경협주로도 좀 많이 접해 있는 종목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괜찮은 매수하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오늘 관심종목을 꼽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나름대로 양봉으로 마감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걸 얘기했냐면요. 남북 경협주 차원으로 올라간 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그 종목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면은 뭐 1월 고점을 돌파 못한 것도 많고요. 직전 고점도 돌파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유독히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남북 경협 차원이 아니었더라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남북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좋긴 했지만 유독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라잡는 거는 좀 약간 무리수다. 하지만 조정받으면 개별 추천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일단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테마주로, 개별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적용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갔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 통해서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입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저희가 상담을 마친 이후에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잡을 수 있는 기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장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226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물산을 매수가 13만 1,000원에 비중 6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물산은요. 0.39% 약후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2만 8,0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이전에 14만 5천 원대 깨진 이후에 쉽사리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손절이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5%로 그냥 단기 매매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짧게 그냥 끊어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떻게 얘기했죠? 14만 원 이상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말아라, 따라잡지 말아라, 있는 사람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수평선 라인이 14만 원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던지라 그랬어요. 계속 그냥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모멘텀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4만 원대 이탈 시 매도 의견을 이 전부터 함께 도와드려서 많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물산 현재 부근에서는 단기 매매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아래로도 마이너스 5% 그리고 목표가로도 5% 좀 짧게 끊어 가시라는 말씀 함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06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삼양 패키징을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8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21,1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삼양 패키징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80%나 실으셨어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사실 보기 드문 저평가된 신규주입니다. 대부분의 신규들이 작게는 3배, 많게는 15배짜리도 있어요. 물론 이제 평택천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이죠. 근데 보기 드물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긴 한데 현재까지 전후의 매도 당분간 관망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지수가 너무 불안해요. 신규주의 속성이 어떠냐면 지수가 좋을 때는 같이 연동을 합니다. 특히 신규주가 그런 게 강합니다. 근데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별로 썩 유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적인 그리고 재무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요.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된 종목, 이제 막 올라왔던 종목이라면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길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전후에서 매도한 이후에 당분간 좀 관망을 하시고 이후 접근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647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레고캔바이오를 매수가 66,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1.35% 오르면서 62,0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꾸준하게 횡보한 이후 최근에 이 상승 흐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고점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고평가 종목입니다. 약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항상 제가 뭐라고 하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탁탁탁 집어드릴 겁니다.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요. 물론 그거 지킨다고 항상 돈 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황되게 무슨 대박줄 잡아준다는 둥, 급등줄 잡아준다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초보자들,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보면 그런 과장 광고도 많죠. 실시간 급등주를 발굴해준다. 대박주를 찍어주겠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언제든지 대박주 급등주 찍어줄 실력 같으면은 그렇게 광고 안 하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정되게 여러분들이 위험관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률 높은 게임을 하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대박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세무민하고 이런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시청자를 위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든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이용해 먹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체가 초보자예요. 내일 강의에 오시면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바닥이 현재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제가 왜 90%가 초보자라고 얘기하는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몇 년 안 해요. 저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식 투자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너무 피해가 심해요.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전문가로서 1세대 주식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꼭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레고캠바이오는 한 4배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는데요. 이후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강연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석을 하셔서 그 밖에 있는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03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경동나비엔의 매수가 61,000원의 비중 2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경동나비엔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의 경동나비엔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62,6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일단 매수가가 61,000원이다 보니까요.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특수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경동나비에는 고평가된 건 맞는데 이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승 추세일 때는 뭐 단기 매매나 관망하시고요. 이 종목은 하락 추세일 때 일층 매매해도 돼요. 왜? 어차피 기업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는 상승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61선이 더 있으면 돌파해서 상승 추세거든요.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됐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하락 추세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중바닥 형태를 기록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항상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장 절밀이 있잖아요.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죠? 보일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드라미하고 이제 양대 산맥인데 뭐 엄청나게 뭐 큰 매출 성장이 나오거나 그러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하기 때문에 경동나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종을 항상 세팅해 놓으셨다가 내수 관련주 중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익권인 지금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내용과 재무적인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 이제 다중바닥을 그릴 때도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748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삼성제약을 매수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일단 4,850원에 비중 50% 전망 원하셨네요. 자, 오늘장의 삼성제약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24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일단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 후반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5,000~6,000원대 좀 급등을 했다가 한번 변동성을 보였다가 지금의 가격대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네,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이전보다 못하니까 같이 밀렸는데 뭐 매수가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높았고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눈여겨는 보세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끼가 다분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고요. 지수가 조정받고 뭔가 낙폭 과대해서 메리트가 생길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둘 중에 먼저 오늘 가격대에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또는 낙폭 과대됐을 때 그럴 때 종목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생길 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76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위지트를 평단가 2,615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위지트 오늘장 종가 확인합니다. 4.27% 상승하면서 2,0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615원이라고 한다면요.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대표님.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본은 완전 초보자 또는 환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 가격에서 일부러 매수하라고 해도 못해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엄청나게 손실이 많아갖고 나는 무조건 하루만 더 가면 돼. 하루만 올라가서 확실하게 먹고 싶어. 그래서 정말로 시드문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몰빵하는 이런 스타일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정말 비중 20%인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매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짚어주셨고요. 위지트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손절 라인 안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 확인하신 다음에 재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1987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광진 윈텍을 매수가 3,310원에 비중 5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광진 윈텍 같은 경우에는요, 2.90% 빠지면서 2,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광진 윈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저점 그리다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3,310원이라고 한다면 꽤 되셨을까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대표님? 네, 본전도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초교육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절묘해요. 아마 주식 선물 매도를 하신다면 다 하실 것 같아요. 일부러 저 가격에서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최고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번 내일 강연에 꼭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손해봅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정말 노후까지 망가져요. 제가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 위해서 그냥 이런 조건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제가 원래 교육이 없었다가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오세요. 오셔서 꼭 강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진 윈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고점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그런 꼬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에 꼭 오셔서 좀 기초적인 내용 탄탄하게 받으시고 다음 매매 좀 현명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광진 윈텍은 본전, 상승시 본전 또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0% 잡아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매매에 대해서 현명하게 이어가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28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메일홀딩스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6,35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메일홀딩스 먼저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 1%가 빠지면서 14,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바닥권에서 끊임없이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은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매수가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시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도는 마이너스 20% 매도에 재매수하시고요. 이 종목과 관련된 그 유형의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내일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선별은 잘 하셨지만 매수가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단 메일홀딩스는 상승시 본전 그리고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61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GKL을 매수가 3350원에 비중 10% 걱정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GKL은요 2.15% 빠지면서 22,75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GKL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트를 제가 봐도 최근 흐름 보면은 정말 아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스로 걱정하게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은 높은 가격에 매수했죠. 손절 안 했죠.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에 재매수 하시고요.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개인이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추격 매수한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다. 손절 안 한다. 주식 비중 높다. 그리고 항상 돈 벌려고 돕니다.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대가 50, 60, 70이라도요, 주식 투자한 지 이제 뭐 6개월 됐다, 1년 됐다 그러면 주식 나이로 깐난애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60대, 70대 분들이 초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몇 달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경제 TV를 보고 방송 보고 그러면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주식 나이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주식 나이로 할아버지라고요. 무려 3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IQ 200이다. 이런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뭐 매수해라, 항상 뭐 홀딩하고 뭐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개인들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쨌든 강연을 통해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GK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이고 현재 흐름도 참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손절 라인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도와드리죠. 끝자리 772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평준님, AT젠을 매수가 23,500원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AT젠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0.47% 상승한 21,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10% 정도의 이제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T젠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오늘 강보합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 끝자리 775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필립스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600원에 비중 10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비중 100%인 종목입니다. 자, 오늘 필립스 상한가 기록하면서 1,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와, 이 필룩스는 이전에도 함께 좀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몇 거래일인가요? 거의 한 5거래일 이런 점프를 보여주네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욕심 자제하시고요. 충분히 수익 났으니까 전부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더 가든 말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볼 때 정말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 충분하니까 욕심내지 말아달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필룩스는 2,6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 10,000원권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좀 수익을 모두 전량 좀 챙기시고 난 이후에 좀 바라보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저희가 공지 도와드린 대로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주신 시청자분들 중 2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먼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2분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458님이시고요. 우리들 휴브레인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는요. 끝자리 1030님이고요. 경동 나비엔 문자로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뽑히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축하드리기도 하는데 아카데미를 시청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평택전놈 주식투자 아카데미는 일종의 군대로 말하면 기초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걸 거친 다음에 장중방송을 참여해서, 실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인데, 장중방송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상관없습니다. 기회 드릴 때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점점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아카데미 시청하시면서 교육도 잘 받아보시고 이런 기초교육 아래 또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분석과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트위터, 대표님의 트위터를 많이 팔로우 하신다면은 다양한 투자 전략과 함께 공지사항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강연에 있다는 점 저희가 공지사항 방송이 끝난 이후 장소와 일시 시간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